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표현이 기억나나?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된다. 그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세포를 생명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개체를 생명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 세포를 생명 시스템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구성 요소들이 세포 소기관이 돼. 세포 소기관이 핵이 됐든 뭐 연목체가 됐든 마이토콘드리아가 됐든 소포체, 골지체 이런 기타 등등이 여러 세포 소기관이 모여갖고 하나의 생명 활동을 이어가게 되면 이게 독립적으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잖아.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 그걸 이제 생명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개체를 생명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기관들인 거예요. 여러 기관들. 뭐 소화계에 해당하는 기관도 있을 거고 소화계, 순환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기타 등등 여러 개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있지. 뭐 입, 위, 심장, 소장, 대장, 뭐 심장, 혈관, 폐, 뭐 횡격막, 기관, 기관지, 배설 관련된 거 신장, 뭐 콩팥이 신장이고 뭐라 그래? 우중관, 방광 이런 것들 묶거든. 그래 여러 개가 모여갖고 하나의 생명 활동을 일으키는 개체이고 생명 시스템을 볼 수 있다. 두 개인 거야. 생명 시스템은 개체를 생명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고 세포를 생명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생명, 개체 수준으로 생명 시스템을 볼 수 있다는 걸 처음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포 수준으로 볼 거야. 세포가 뭐냐면 조직이 모이는 기관이 모이는 개체라고 하는데 그 기능들을 한번 보세요. 세포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되어 있지. 구조적 단위라고 하는 거는 반복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야. 어떤 형태를 이룰 때 한 가지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 그걸 구조적 단위라고 해. 벽돌집의 벽돌 느낌. 기능적 단위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돼. 핵심이 이거라니까. 구조적 단위라는 표현은 반복의 의미고 기능적 단위라고 하는 거는 좀 멋있게 표현하면 alive,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능적 단위라고 해. 핵만 놓고서 얘는 살아있음을 보여준다는 표현 안 쓰지. 핵은. 또 연록체만 놓고도 살아있다는 표현을 못 써. 대신 이렇게 다 모여갖고 세포가 되면 그때부터는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 왜? 먹이를 주고 산소를 주고 이러면은 지가 새끼를 치면서 계속 양을 늘리거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구조 기능적 단위라는 표현이 그거고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세포의 모임. 동일한이라고 안 했어. 예를 들어서 그 식물의 상피 조직, 표피 조직이라고 하죠. 식물이니까 표피 조직은 표피 세포가 당연히 있고 여기에 공변 세포까지도 포함시켜서 표피 조직으로 넣어. 비슷하니까 묶어놓은 거고 서로 다른 세포야. 표피 세포는 연목체가 없어서 광합성 못해요. 그 공변 세포는 연목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어. 제일 겉을 구성이기 때문에 표피 조직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비슷해서 묶어놓은 거야. 그냥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야. 표피 말고 인간은 상피라고 표현하지. 이 상피 조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상피 세포가 있어. 이렇게 껍질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있고 그 샘세포도 있지. 모공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피지를 분비하는 샘세포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표피랑 좀 다르지만 한꺼번에 묶어갖고 하나의 생태라고 표현한다고. 비슷한 세포의 모임인가. 기관은 여러 조직, 서로 다른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이 추가로 나타나야 돼. 기능이 추가로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안 붙어있냐. 추가로. 1 더하기 1이 2면 안 돼. 3, 4, 5가 돼야 돼. 합쳤을 때 더 이상의 기능을 발휘해야 우리가 기관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예를 들면 혹시 들어봤냐? 식물은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된다고 그래. 식물은. 근데 동물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됐다고 한다고. 똑같이 조직이 모였는데 누군 조직계, 누군 기관이라고 표현하잖아. 왜 달라? 얘는 1 플러스 1이 1이야. 1 플러스 1이 2야, 2. 그냥. 추가 중에 플러스 알파가 없어. 예를 들면, 물관 조직 들어가지? 물을 옮기는
조직, 물관 조직, 체관 조직 들어갔지. 영양분 옮기는 조직. 그 둘을 묶어갖고 관다발 조직계라는 표현을 써. 이때 관다발 조직계에 고유한 형태 있어? 고유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기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조직계로 강등시킨 거야. 플러스 알파가 없으니까 조직이 뭐해서 조직계가 됐다고 표현한다고 식물은. 근데 동물은 뭐인다? 예를 들어 근육 조직, 신경 조직, 무슨 뭐 결합 조직, 피,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모여갖고 위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 위는 고유한 형태가 있지.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리지 않는 위. 고유한 형태가 있고 고유의 기능도 있지. 뭐 이렇게 합쳐놨더니 원래 낱개로 볼 때는 없던 기능이 생기잖아. 그게 뭔데? 단백질을 소화. 없던 기능이 새롭게 생긴다고. 그럴 때 우리가 기관이라는 표현 쓴 거야. 알겠지?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거 되게 생명과학적인 용어인데 하나 그냥 멋있으니까 적어볼게. 이걸 창발성이라고 해. 창발성. 합쳐서 추가적인 알파의 기능이 나타나는 창발성이라고 해. 창발성이 나타나야 기관이야. 창발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조직계고. 알겠지? 그 식물 조직계로 상당히 감동된 거고요. 기관은 창발성이 나타나잖아. 추가적인 형태와 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이라 이름 붙였다. 식물은 이러한 조직계가 모여야지 비로소 창발성의 기능을 갖는 새로운 기관이 형성이 돼요. 그게 뭔데? 식물은 근데 기관 자체가 몇 개 없다. 5개밖에 없어. 식물 기관이 5개가 없어. 그건 외운 거야? 우리가 외우기도 쉬워. 뿌리, 줄기, 이거 오른 죽어야지. 여기 2개만 추가하면 돼. 뿌리, 줄기, 잎, 마지막 꽃, 열매, 끝. 기관이 이거 5개밖에 없어. 인간의 기관이면 상당히 많은 90몇 개 동으로 기억나는데 인간의 기관 수 79이구나. 인간의 기관은 총 79야. 식물은 5개밖에 없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동물은 이렇게 기관이 많다 보니까 기관계를 한 번 더 묶어준 거야. 야, 너 봐. 기관 자체가 80개 가까이 된다니까? 그걸 추가적으로 유사한 애들끼리 분류할 만큼의 양이 충분하잖아. 그래서 뭐 소화계로 묶어놓고, 순환계로 묶어놓고, 동물은. 그 다음에 이제 개체로 넘어간다면, 식물은 기관 자체가 5개가 없는데 뭘 또 추가로 놓고, 그래서 바로 그냥 개체로 간 거고. 알겠죠? 응. 그 식물은 5개의 기관밖에 없다. 이렇게 모이면 뿌리에 특별한 기능이 생기잖아. 뿌리에 특별한 기능이 생기죠. 흡수, 증류, 운반. 밑에서부터 흡수한 걸 운반하는 기능이 있고, 잎은 광합성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꽃은 꼬시는 거지. 예쁘고 꿀 이런 걸 통해서 그 수분하는 애들 꼬시는 거고, 열매는 이것도 일종의 꼬심의 기작이 될 수 있지. 동물들이 열매 주워 먹고 씨까지 같이 삼킨 다음에 딴 데 가고 응아 해주면 거기 이동되는 역할을 하지 않냐? 여튼 합쳤을 때 창발성이 나타나는 수준이 여기부터 나고 여기부터.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 동물은 기관계가 있다는 거 이거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인데 동물과 식물에서 이름들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뭐 핵, 소포체, 연목체,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워야 될 게 첫 번째가 식물에만 있는 거! 뭔소리야? 식물에만 있는 거 체크할게. 거기 연목체가 세포벽 이거 식물에만 있다고 그래. 연목체가 세포벽은 그 두 번째 중요한 거 액포는 액포는 주로 식물에 있다는 표현에서 주로 식물에 있다. 주로 식물의 본관 식물에 있다 이렇게. 식물에만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연목체랑 세포벽만이야. 식물에만 있다. 동물 중에서 일부 액포가 발달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액포는 주로 식물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야지 식물에만 있다라고 하면 2개만 적어야 돼. 그치? 나머지는 공통이야. 나머지는 그림 보고서 확인하는 요령 알려줄까?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핫도그에 케첩 발라놓은 것처럼 생겼지. 근데 연목체는 여기 동전 쌓인 것처럼 돼 있는 거 보여? 동전 동글동글한 동전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연목체야. 동전 주머니 같이 생긴 게 연목체라고. 동전 주머니. 알겠지? 핫도그 같이 생긴 게 마이토콘드리아. 그림. 아무튼 골집체 무슨 뭐 라이보솜 뭐 소포체 이런 것들은 이따가 기능 살펴보도록 하고 나는 지금 이거 알려줄 거야. 이걸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하거든.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대가리 하나에 짝대기 2개가 붙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중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쌓여 있다고.
이게 쭉 연결된 게 인지질 이중층이야. 이중층. 요게 지금 세포막. 이게 한 겹이다. 한 겹. 그냥 세포막이라고만 적자. 이게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 이게 왜 하냐면 이 세포막이 두 겹으로 된 게 있어. 이거를 이중막 구조라고 표현해. 이중막. 이 두 겹이면 두 겹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이중막 구조라고 표현한다고. 즉 이 인지질층이 이렇게 해갖고 두 겹으로 연결된다. 인지질층이 두 겹으로. 이 두 겹으로 된 애들을 외워야 돼. 이 두 겹으로 된 애들. 이중막 구조로 돼 있는 게 여기 딱 세 개 있어. 첫 번째가 핵, 두 번째가 마이토콘드리아, 세 번째가 연립. 이 세 개가 이중막 구조. 알겠지? 다음 대부분은 막구조야. 나머지는 그냥 막구조라고 하자. 단 하나만 빼. 단 막이 없는 애가 하나 딱 있거든. 막이 없는 세포들만. 단 라이보솜은 막구조가 없다. 라이보솜은 막구조가 없다.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돼.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 이중막이 마이토콘드리아 연록체가 이중막이고 나머지는 그냥 세포막 한 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막이 없는 애가 누가? 라이보솜. 알겠지? 세포 소기관으로 취급하는 것 중에서 막이 없는 거는 우리가 라이보솜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단일막. 세포막 이걸 단일막이라고 표현해요. 단일막이냐 이중막이냐 표현할 때 핵마역을 제가 나머지는 단일막.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그 세포막도 그냥 단일막이고 소포체 단일막, 골치체 단일막 이런 식이라고. 무슨 실제 막구조가 많아. 라이소존, 포옥시존, 글리옥시존 이런 식으로 막구조가 많은데 그 막구조들 나머지 다 단일막으로 보거든. 이중막은 얘는. 자, 이중막 외우기 쉽게 정리해 주면 봐. 마이토콘드리아 연록체가 왜 이중막이냐? 얘는 원래 이거 세포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거든. 외울 필요는 없어. 원래 독립적인 생명체였는데 이거 잡아먹었다가 같이 사니까 좋아. 그래갖고 그냥 죽이지 않고 같이 살게 됐어. 그 잡아먹는 과정에서 두겹됐다는 거야. 원래 이게 막이 있었겠지? 다른 세포가 이렇게 와갖고 이 잡아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잡아먹어. 이렇게 해서 쑥 갖고 온단 말이야. 갖고 올 때 이렇게 하면서 코팅되지. 두 겹이라는 거지. 원래 이건 지가 갖고 있던 막. 이거는 그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처진 막. 그래서 이중막인 거야. 마이토콘드리아 연목체는 잡아먹히는 과정에서 막이 한 개 더 추가됐다. 이게 잡아먹혔다는 증거가 하나 더 있어. 막이 두 개 된 것도 잡아먹힌 증거인데 자체 DNA가 있어. 독립적인 생명체였던 거야. 핵에만 DNA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이토콘드리아 연목체에 자체 DNA가 있다고.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얘는 원래 독립적인 생명체였구나 생각하고 핵은 뭐냐면 세포 안에 이렇게 DNA 핵산이 있었겠지. 이거를 한 겹으로 코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함몰돼서 들어와. 함몰돼서 들어와서 얘를 이렇게 둘러싼다고. 이렇게 둘러싼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겹 된 거지. 세포막이 함몰돼갖고 감싸는 과정에서 두 겹이 됐다. 그래서 얘는 세포 내 동생으로 설명하고 핵 같은 경우는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세포막이 함입하면서 한 층을 둘러싸기 때문에 두 겹 됐다는 거야. 핵마역 세 개가 이중막이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넘겨. 자, 이제 세포 소기관 기능 요거까지 한번 지금 갈 거야. 첫 번째 주제가 단백질에 대한 주제야. 단백질. 우리 인간은 봐라. DNA를 기반으로 이 단백질을 만드는 게 생명 활동의 주체야. 이 단백질이 뭐 효소가 될 수도 있고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전부 단백질이잖아. 그 단백질에 대한 설계도가 DNA에 담겨 있다. 자꾸 쳐들래나? 몇 번을 때려? 이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어.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이게 무슨 정보냐?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게 단백질 정보인 거야. 단백질 정보 세 개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아미노산의 수 몇 개를 연결할지. 두 번째가 종류 어떤 아미노산을 연결할지. 마지막에 배열 순서 어떤 순서로 연결할지. 이 세 개에 대한 정보를 유전 정보라고 해. 그러니까 단백질 설계도를 담고 있는 거야 DNA가. 근데 그거로 단백질을 만들 때 얘는 지금 세 개 있잖아. 얘는 그 세포질에 있는
있는 라이보솜이 담당하는 기능이란 말이지. 원본을 바로 갖다 주진 않아. 원본을 바로 갖다 주지 않고 4번을 준다고. 4번. 그 4번이 RNA야. RNA. 얘는 이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 유전 정보 전달. 복사본. DNA를 RNA로 카피를 떠갖고 라이보솜한테 보내면 그 라이보솜이 저거 가지고서 단백질을 뽑아내더라.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 이 DNA야. DNA를 기반으로 RNA를 카피를 뜨는데 RNA는 한 조각짜리예요. RNA를 카피를 떠. 누구 혹시 학교에서 이름 알려주냐? 전사라고. 안 알려줬으면 버려도 되고. 알려줬어? 전사? 안 했으면 그냥 RNA로 카피 뜬다고만 하고 끝내자. DNA를 기반으로 RNA로 유전 정보로 일단 카피를 떠. 이거 원본이니까. 원본 손상되면 안 되지? 카피를 뜬 다음에 이 RNA를 세포 밖에 있는 라이보솜으로 보내. 이게 라이보솜이야. 그래서 얘를 이동시키고 그럼 RNA 라이보솜이 이렇게 낑기거든. 이때 RNA가 라이보솜이 여기를 싹 훑고 지나가면서 단백질을 뽑아낸다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뽑아낸다고. 여기 있는 RNA를 기반으로 파란색 단백질을 뽑아낸다. 이 과정도 이름이 있어. 번역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어차피 기말부터 시험 보는 거야. 들어간다. 시험이 안 나오면. 그래서 순서가 DNA를 RNA로 카피를 뜨고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고 라이보솜에 전달되면 라이보솜이 이걸 쭉 읽어 나가면서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막 갖다 꼽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을 완성하는 거야. 자, 이 단백질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거 줘봐. 단백질 중에서 세포 질에서 쓰는 애가 있어. 두 번째가 다른 세포 소기관에 필요한 게 있어요. 세포 소기관. 영록체, 마이토콘드리아, 골지체, 세포체, 무슨 포옥시좀, 라이소좀, 글리옥시좀, 기타 등등 여러 세포 소기관에 필요한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냥 세포 질에서 필요한 단백질이 있고 여러 이 세포 내 장소에 필요한 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분비해야 되는 게 있어. 외부로. 세포 외부로 분비하는 단백질이 있다고. 이거 좀 유명하니까 세 개만 기억할까? 첫 번째가 호르몬. 그다음에 뭐 소화효소 밖으로 분비해야 되지. 호르몬, 소화효소, 마지막으로 항체 이런 것들. 이거 말고 더 있을 수도 있고. 유명한 거 세 개만. 세포 외부로 분비해야 되는 게 있고, 세포질에서 쓰는 게 있고, 세포 소기관에서 쓰는 게 있단 말이지. 자, 세포 소기관에다가 써야 되면 어떻게 하냐면 분류하는 그 창고가 있어. 이걸 이제 소포체라고 해. 이건 핵이었고. 소포체가 물류센터야, 물류센터. 분배 장소. 세포질에서 필요한 거 그냥 여기서 합성해서 쓰면 되는데 세포질 말고 여러 곳에 필요한 거 있지. 그러면 이 라이보솜이 소포체 안에다가 그 단백질 집어넣어. 소포체 안에서 집어넣으면은 소포체에서부터 여기저기로 쏴주는 거야. 너는 핵으로 가, 너는 인모체, 너는 미토콘드리아, 너는 뭐 저기 뭐 라이소좀, 머시기 이런 식으로 보낸다고. 그 보내주는 분배 장소가 소포체란 말이지. 알겠어? 그래서 그림 보면 여기 봐봐. 소포체에 보면 라이보솜이 막 잔뜩 붙어있지. 이게 뭔가요? 세포질에서 필요한 단백질은 그냥 세포질에서 만들고 끝나. 근데 여러 분배가 필요한 거는 소포체에 붙어서 이 안으로 단백질을 집어넣고 여기서 가공 과정을 겪어서 다른 데로 분배해준다고. 여기저기로. 알겠지? 그게 소포체가야. 마지막으로 소포체 끝부분에 보면 골지체가 있어. 골지체. 이 골지체가 세포 외부로 분비하는 거야. 세포 외부로 분비하는 장소. 이게 약간 공항 같은 느낌? 이거는 물류센터 허브라고 하지? 우리 인간계로 따지면 이게 허브, 이건 공항 느낌인 거야. 공항을 통해서 다른 데로 보내거나 아니면 허브를 통해서 우리나라 곳으로 보내거나. 알겠지? 그래서 세포 소기관에 필요한 거 얘는 이제 어디로 보내는 거야? 이게 소포체로 보내는 거지. 자, 세포 외부로 분비해야 되는 거를 골지체로 보내는 거야. 이 골지체와 소포체는 구조적으로 달라. 골지체는 막 주머니라고 하지. 막 주머니끼리 분리돼 있어. 떨어져 있지. 근데 얘는 이렇게 연결해놨지. 막끼리. 막끼리 연결되고 심지어 핵이랑도 연결돼 있어.
그게 구조적으로 달라. 소포체는 막 길이도 연결돼 있고 핵이랑도 연결돼 있는 구조 특징이 있다면 골지체는 핵이랑도 연결 안 돼 있고 막도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막 구조. 이거 봐봐. 네. 골지체는 막 주머니가 따로따로 있지 이렇게. 근데 소포체 보면 이거 다 연결된 거 보여 이렇게. 핵이랑도 연결돼 있고. 여기 이제 소포체의 특징이라고. 자 여기까지 해서 빨리 정리를 해봅시다. 거기 소포체에서 저기 핵막과 연결돼 있고 옆에다 적어놔. 막길이도 연결돼 있고. 막길이도 연결돼 있다. 다음에 얘 기능이 뭐라고? 세포의 다른 골지체나 또는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한다. 허브라고 허브. 여기서 골지체로 가면 외부로 분비하는 거야. 여기서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다고. 연록체, 소포체, 골지체, 핵 이런 식으로 세포막 이런 데로 보낼 수 있다고. 그 분비하는 장소가 소포체고 골지체는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거. 여러 층으로 포개져 있는 모양인데 그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적어놔. 연결 X라고 적어놔. 아까 막히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 이 기능은 밖으로 분비. 여기 분비 나와 있죠? 골지체에서부터 막구조가 떨어져 나와서 세포막에 붙으면 쫙 뿜어낸다. 분비하는 게 없다. 이 골지체고. 아우 더럽게 많이 하네. 몇 번을 깨고 오늘 동안. 골지 세포막 겪고요. 소포체에서 이렇게 붙습니다. 됐어. 그럼 핵은 중요한 것만 밑줄 볼게요. DNA가 있다라는 거. 유전 정보 저장하는 DNA. 그다음에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얘기. 그리고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라는 얘기 아까 했지? 막구조가 아니야 라이보솜은. 다른 거 다 막구조인데 쟤는 라이보솜 막구조가 아니야.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세포질에서 써야 되는 단백질이 있지. 세포질에서 필요한 단백질이 있어. 포도당 쪼개갖고 에너지 만드는 효소 같은 경우 전부 다 세포질에서 쓴단 말이야 그냥. 그런데 전부 다라고 하면 되죠.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고3 때 배울 거예요. 해당 과정에 필요한 효소들 다 세포질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도 여기서 만들고 끝내면 돼요. 세포질이 필요한 건. 맞지? 근데 세포 소기관에서 쓰는 게 있다고. 핵이나 연록체나 마이토콘드리아나 소포체나 골지체나 세포막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거 같은 경우는 세포 소기관으로 소포체로 보내서 이 허브 역할을 한다고 했지? 여기서부터 각 장소로 분배를 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얘가 분배한 장소가 골지체다 그러면 얘는 밖으로 나가는 거고. 밖으로 나간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세 개 정하지? 호르몬이 됐든 소화효소가 됐든 항체가 됐든 얘네들은 세포 밖으로 아예 내보내게 된다. 다음 연록체 마이토콘드리아는 너무 유명해서 이제 안 할게. 중딩 때부터 계속 하는 거야. 연록체는 화합성,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보. 그래서 이건 광합성하는 장소고 마이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소. 이 에너지 이름이 ATP라는 거는 좀 알아볼까? 이 에너지 생성하는 거 ATP를 생성한다. 다음 세포막이랑 세포벽이 있는데 세포막은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고 해.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필요한 건 들어오게 하고 필요 없는 건 내보내게끔 하는 게 세포막이고 세포벽은 뭐라고 돼 있어? 이 보호와 형태 유지 얘기 나오면 무조건 벽이야. 보호와 형태 유지. 벽. 막은 그냥 출입 조절이라고 생각하고. 에코가 좀 특이해. 이거 주로 식물에 분포한다고 했지? 에코의 기능은 창고야 창고. 그냥 다 짱박아. 그리고 물도 있고 색소도 있고 노폐물도 있고 그냥 다 짱박아놓는 장소가 에코예요. 그 식물 세포에서 크게 발달되어 있고 요거 체크해라. 성숙한 일수록 크기가 크다. 노폐물 많이 생길 거 아니야. 인간 같은 경우 노폐물이 생성되면 콩팥을 통해서 내보내면 돼. 근데 식물은 오줌 싸거나 그런 거 안 하잖아. 세포에 짱 박아놓는다고. 그게 에코라서 늙은 세포일수록 에코가 크게 발달한다는 거지. 요거 알아보시면 기본적으로 문제 됐고 여기 파트도 문제 풀어오는데 이 막구조의 특성 부분은 다 버려. 이거 시험 안 나온다며. 세포막, 인지 이중층이라던가 선택축 투과성이라던가 확산, 삼투 이런 거는 뭐 버리고 하세요. 문제 풀 때. 여기까지 하면은